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이 현재 정부 정책 수소에 올인하겠다. 이제 우리나라 이 K 또 수소 뭐 얘기하면서 수소 산업에 대한 미래 정책을 밝히면서 총 20조에 달하는 투자 발표가 사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제 기업들로 하여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20조가 더 넘는 큰 자금에 대한 투자도 나오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큰 기업들만 보면 대충 20조 정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소 산업에 대해서 수소 관련되어 있는 종목도 다양한 수혜주들이 있죠. 그 수혜주들 속에서 향후 8배는 상승 탄력을 할 만한 이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저평가 우량주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오늘 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거죠. 수소경제 새로운 길을 개척 주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수소경제의 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또 이야기가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그냥 개척하겠다가 아니라 앞서 말했던 오늘 뉴스 나온 게 뭐예요? 앞서 말했던 장 마감하고 나온 게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수소경제에 올인한다. 시장 선점에 나선다라고 하면서 수소경제 비전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게 이제 정부도 올인하겠다 했던 거고 기업도 올인하겠다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과연 기업이 얼마를 투자하냐 봤을 때 아까 했던 그냥 큰 기업 몇 개만 본다 하더라도 최태원 이제 SK 회장 역시도 다음 딥체인지 공약은 수소산업 선두주자 현대차 아성 넘본다라고 하면서 SK그룹도 수소산업에 대한 투자와 함께 진출을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 최태원 회장이 얼마를 투자하고 얼마를 쏟아붓느냐 봤더니 SK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총 18조 5천억을 뭐예요? 수소 생태계 구축에 쏟아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SK만 보면은 18조 5천억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또 다른 대기업들 보면 더 크게 쏟아붓고 있겠지만 오늘자 뉴스만 정리하는 거예요. 오늘자 뉴스만 봤더니 또 뭐가 나오느냐? 현대모비스 역시도 1조 3천억을 투자를 한다. 인천 울산의 수소 연료전지 공장 건설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 수소 시장에 지금까지 다른 기업들이 투자한 것 한다. 이 이야기만 놓고 봐도 충분히 더 큰 투자 금액이 되겠지만 오늘 아까 얘기했다시피 뉴스 나온 게 뭐예요? 이제 10월 7일이죠. 10월 7일에 최태원 SK 회장이 수소산업에 이제 디테일 공략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10월 7일 오늘 현대모비스도 1조 3천억을 투자한다. 그러니까 오늘 나온 내용만 SK그룹에 18조 5천억.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가 1조 5천억. 약 이제 19조 5천억으로 약 20조를 오늘에서만 투자를 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수소산업에 대한 건 정말로 더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최근 시장의 탄소 중립이라든지 수소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이슈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수소 관련된 수혜주들을 찾기에 나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또 보면은 지금 우리 계속해서 얘기한 게 지금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게 이거예요. 청정수소 생산량을 100만 톤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쨌든 SK그룹이 18조 5천억, 현대모비스가 1조 5천억 단장에 투자하고 있고 정부가 수소산업에 이제 올인하겠다고 했는데 무엇에 목표를 하는지를 알아야 관련 수혜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청정수소 생산량을 100만 톤, 그러니까 청정수소가 지금 조금은 핵심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SK그룹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라 합니까? 블루수소를 생산해 투자한다라고 블루수소. 근데 청정수소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의 지금처럼 이제 보면은 여기 나오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론적으로는 청정 에너지지만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경우 엄밀하게 지속 가능한 에너지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수소를 대량 생산할 경우 지구 온난화의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어서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탄소가 배출이 되면은 그레이 수소라고 해요. 그레이 수소. 그래서 그레이 수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청정 수소가 아니고 최근 시장에서 이슈했던 탄소 포집이라든지 재사용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가지고 무탄소 배출 수소를 만드는 걸 그린 수소와 블루 수소라고 합니다.
이 그레이 수소와 블루 수소를 합쳐서 청정 수소라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이 청정 수소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면은 정부가 지금 발표한 게 청정 수소에 대한 확장성 대한 목표성을 제기했다 봐야겠죠. 그리고 첫 번째가 목표성, 청정 수소에 대한 성장성.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어떤 내용이었냐고 하면은 아까 이제 속보 나온 거. 속보 바로 뭐라 나오냐고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 수소는 탄소 중립의 핵심 2050년까지 수소 충전소 200기 이상 구축 수소 충전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정부의 수소 산업에 대한 발표는 이 두 가지가 주였고요. 그럼 이 두 가지에서 이 두 가지의 모멘텀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겠죠. 실제로도 보면은 그래서 오늘 뭐 이런 거 오늘 10월 7일 뭐 좀 요약된 거 보면은 탄소 중립 시대 핵심 에너지 거슬 수 없는 대세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걸 보는 게 문 대통령의 정부는 청정 수소 선도 국가를 대한민국의 핵심 미래 전략으로 삼아 강력히 추진해 지금의 그레이 수소 100% 공급 구조를 2050년까지 100% 청정 수소 전환하겠다. 그래서 그레이 수소 제로, 블루 수소 200만 톤, 그린 수소 300만 톤 생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2,000기 이상의 수소 충전소와 구축과 전 국민의 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장이 아니죠. 오늘의 발표를 통해서는 이 두 가지를 주 논쟁으로 봐야 되는 거고, 시간의 움직임을 봤더니 뭐가 있었냐고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탄소 다 상한가죠? 탄소 수혜주라고 해서 탄소가 아니라 수소차 수혜주를 할 수 있는 거는 평화산업 상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에 JNK 히터 상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에 EN코리아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총 상한가를 오늘간 세 가지 종목이 다 결국 뭐였다? 수소차 관련된 수혜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목을 뜯어놓고 봤더니 과연 1번과 2번 중 무엇에 더 가깝나를 분석을 해봤더니 어떤 게 있냐고 하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JNK 히터와 EN코리아는 뭡니까? 수소 충전소 보급 정책의 사업기에 넓어져 하면서 수소 충전소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예요. 이 두 가지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시간의 상간 종목이 수소차 업황이지만 여기에 뭐라고요? 충전소 관련되어 있는 수혜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지금부터 미래 가치성으로 크게 놓고 봐야 될 것은 충전소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 모멘텀의 기업을 찾아 나서야 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모아 나간다고 하면 이제 정부가 발표한 대로 2030년까지 그 다음에 2050년까지 엄청난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업종 종목은 수소 충전소 관련되어 있는 수혜 모멘텀의 종목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다 잘 아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뭐 JNK 히터라든지 EN코리아라든지 우리 잘 알잖아. JNK 히터, EN코리아 이런 거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할 거였으면 오늘 방송을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예상한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 어쨌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수소 충전소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라고 하면 엄청난 성장성과 함께 엄청난 대장과 같은 이런 이슈를 가져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은 이겁니다. 이게 이제 보면 여러분 나오다시피 DME. 지금 수소 충전소의 문제가 뭐냐고 하면은, 지금 수소 충전소의 문제는요, 그레이 수소의 활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레이 수소 같은 경우는 700도 이상의 고온에서 화석 연료의 수증기 개질 반응으로 추출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성 장치와 원료 중에 탈항 장치의 필요로 소형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형화가 불가능하고요. 이로 인해 고온고압의 수소 생산 충전소 설치 시 소요 부지 확보와 고압가스 안전법 규정 등으로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로 지금 사실 충전소를 확대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지금 이 DM이라는 이 보이죠? 디메틸 에테르라는 이걸 가지고 하게 되면요,
연료의 수증기 개질 반응의 저하가 400도 이하에서 수소 추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뭐뭐뭐뭐 하면서 천연가스 뭐 하면서 어쨌든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거는 DME를 통한 수소 충전소에 대한 기대감을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이게 저 혼자 짓거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면은 이 뭐 DME 사업이 바로 그린 뉴딜 사업이다 하면서 한국 DME 협회 오전성 회장을 보면요, 이 오전성 회장이 뭐 그냥 꿈이긴 해요. 특히 올해는 온사이트 수소 충전소에 DME 연료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뭐 하면서 이 DME에 대한 이 희망, 뭐 그래 DME 사업이 바로 그린 뉴딜 사업이다 하는데 이건 뭐 DME 협회 오정선 회장이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좀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수소 충전소에 대한 모멘텀을 보면요, 뭡니까? 자 보세요. 한국 천연가스 수소 충전 협회 강정구 회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수소 충전 협회예요. 그럼 이 사람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안전하고 수소 천연가스 충전소 확대가 돼야 된다 하면서 뭐 나오는데, 자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지금 정부는 그린 모빌리티에 대한 뭐 정책 계속 발표하고 있어요. 제시하고 있고, 근데 수소차 보급과 충전기 보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수소 가격 경쟁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거라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LNG, LPG, DME, 등 최소 비용으로 개질하는 기술력 확보가 중요하며 수소의 액화, 생산, 저장, 유통, 충전 과정에서의 경쟁력 향상도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DME 관련된 역시도 비용을 개질할 수 있는 기술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DME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DME를 통한 수소 충전소는 지금 전혀 우리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고, 사실 이거에 대한 모멘텀은 아직 이거에 대한 모멘텀을 올라간 종목이 없어요. 종목이 없고 실제로 관련된 종목도 찾기도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저 역시도 오늘 지금 한 몇 시간째 지금 찾고 있는데 사실 좀 아쉬워요. 오늘 더 좋은 종목을 찾아드리려고 진짜 DM이라는 이 관련해가지고 수혜받을 종목을 제가 진짜 지금 벌써 한 4시간째 찾고 있지만 정말 더 메리트 있는 종목 찾지 못했어요. 그만큼 이슈도 안 되고 있고 찾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슈가 된다고 하면은 이 수혜주는 엄청 크게 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 바로 그 관련되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게 여기 나와 있지만 뭐 DME 연관 사업으로 수사 이끈다 하면서 나와 있는 게, 여기 뭐 DME에 관련되어 있는 거 나와요. 좋은 이야기 나오는데 이거요. 바이오 프렌즈는 국내 강소 기업에 뭐 하면서 여기 절반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은 대충 DME 관련되어서 좋은 내용들이고, 그래서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종목이 뭐였냐고 하면요, 바이오 프렌즈라는 기업이에요. 바이오 프렌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바이오 프렌즈라는 기업을 오늘 좀 이야기하고 싶고, 이 바이오 프렌즈의 이슈를 계속 찾아보면 뭐가 있냐고 하면요, 보다시피 바이오 프렌즈 세계 최초 수소 생산 DME 개질기 개발했다라고 하면서 뭐 2019년도에 실제로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수소 생산을 위한 상용급 DME 개질기 개발했다라고 뭐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뭐 바이오 프렌즈 같은 경우 보면은 그래서 이 DME 저걸 이용하여 가지고 대형 수소 스테이션 개발에 착수해 2023년까지 서울 경기 지역 1개소 충전권 뭐 3개소 설치할 때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한 좋은 이슈는 지금부터 계속 나오고 있고 이 계획도 있어요. 그럼 사실 이때부터 1개를 시작으로 1개가 10개가 되고 10개가 100개가 되고 100개가 1000개가 되고 더 빠르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DM이라는 이 뭡니까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가 가격적인 부분이냐 이런 것도 봤을 때 굉장히 경쟁력도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시작이 어렵지 이게 시작만 된다라면 굉장히 크게 성공적으로 이 수소 충전소에 대한 이 모멘텀을 다 가져가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 보면은 역시나 DME 같은 경우는 지금 청전 연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DME 엔진의 배출 가스는 매우 청정함을 하긴 했다. 배출 자체가 엄청나게 뭐 독하지가 않다. 탄소 배출에 대해서는 굉장히 청정하다라고 뭐 거기에 대한 결과치가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뭐 조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이 DME가 뭐예요? 그럼 DME 같은 경우는 지금
청정 수소 플러스 수소 충전소라는 이 모멘텀을 둘 다 가져갈 수 있는 이 종목이 되겠죠. 기업이 되겠죠. 기업이 아니라 기술? 가져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1번이 청정수소였고요. 2번이 아까 뭐였어요? 2번이 충전소, 수소 충전소. 이 두 가지가 오늘의 핵심이었거든. 근데 이 바이오프렌즈의 DME, 바이오프렌즈에 따라서 DME라는 것 자체가 청정수소와 수소 충전소를 둘 다 가지고 가게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실제로 보면 최근에 보면은 바이오프렌즈 전자연료 DME 메탄올로 탄소 중립의 길을 연다라고까지 발표할 정도로 이 수소 자체가 그레이 수소처럼 나쁜 수소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탄소가 어마어마한 그런 수는 아니다. 아까 앞서 얘기했지만 현재 이 탄소 중립이라는 시대에 맞는 기술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DME. 그래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좋은데 지금은 바이오프렌즈밖에 사실 없어요. 그래서 바이오프렌즈 관련돼서 찾아봤더니 이 기업과 협약을 했다, 아니면 뭐 지분 투자를 했다, 그런 걸 좀 찾아봤는데 첫 번째로 나온 게 ULP라는 기업이 있어요. ULP라는 기업이 바이오프렌즈와 수소경제 업무 협력 강화 MOU 체결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바이오프렌즈가 이슈가 되면은 이 ULP가 역시나 업무 협력을 체결했기 때문에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모멘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건 뭐냐고 하면 ULP가 보다시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것이 목표지만 특정 기업이 대규모로 투자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지입, 차조 등 실제로 물류에 종사하는 이들이 지분을 가져 함께 회사를 키워나가며 이익을 나누기 바란다고 호를 내비치셨어요. ULP 사장님이. 참 멋있는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다른 상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찾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두 번째로 그나마 찾을 수 있다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게 참 이거 종목을 찾아놓고도, 자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이 종목을 찾아놓고도 이걸 내가 내 입으로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로 너무 고민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진짜 작업으로 시작해서 작업으로 끝나는 개쓰레기 종목이거든요. 쓰레기 중에 개쓰레기. 실제로 그래서 보면은 과거에 에너토크라는 종목이 이때 작업으로 크게 올렸다가 이때도 작업이었어요. 이때도 묻어지고, 이때도 작업으로 올렸다가 묻어지고, 이때는 이제 원전 최근이니까 다 알 거예요. 원전으로 또 일단 묻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작업으로 보면은 얘가 뭐냐고 하면 이런 추세가 이게 아니라 이거는 작업으로 시작해서 작업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이딴 종목을 소개시켜 드려야 되나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바이오프렌즈가 이제 자회사죠. 에너토크, 그래서 자회사로 있는 바이오프렌즈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 바이오프렌즈 하면은 에너토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해봐서 관련주를 찾으시든지 하셔도 되고, 아니면 스스로가 좀 더 공부해보시면 되고, 어쨌든 그래서 에너토크를 봤더니 에너토크가 작년에 갑자기 DME 수소에너지 제조 판매업에다가 사업 목적을 추가해버리고, 그 다음에 올해 또 봤더니 사업 목적을 못 추가하냐고 하면요, 여기 수소 생산시설 및 충전소 구축, 충전소까지 추가해버리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걸 지금 에너토크가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분석을 해봤을 때 에너토크가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거는 진짜 쓰레기 중에 쓰레기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보면은 사실 얘가 지금 진짜 여기서 물량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시 찍어내고 여기서 급반등해서 쑥쑥 날아갈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여기서 물량 모아가면은 한 5천, 7천에서 이렇게 모아가면은 이렇게 우상향 기대해볼 수 있는 차트니까, 차트적으로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정고점 때 지지해주면서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차트는 맞습니다. 그래서 차트만 보면 그렇다는 거고, 어쨌든 작업으로 시작해서 작업으로 끝난 종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감은 낮은 종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찾은 종목은, 그러니까 DME 관련되어 있는 건 바이오프렌즈예요. 그래서 이거 관련되어 있는 상장사를 찾아보면 좋은데 에너토크밖에 지금 크게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다른 DME 관련된 기업이 있긴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신네겐테크. 이거 수소 추출기 표준 모델 제시하면서 이번에 최근에 수소 보이죠? 2021년도 수소 모빌리티 쇼에서 기술 노하우를 선보이면서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고 하는데, 얘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여기 어디 있어? 여기 보면은 제가 이거를 맨날 중요한 걸 빼먹었네요. 보면은 신네겐테크 신장식 대표 뭐 있죠? 이 사람도 보면은 DME 등 액상유효를 개질할 수 있는 개질기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그래서 신네겐테크와 관련된 정부 과제에 진행 중이다 하면서 여기 DME가 왜 빠졌지? 여기 있죠? 이와 함께 실제 현장에 납품한 DME 디메틸 에테르용 추출 수소 발생기 실제 제품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2021년도에 나왔는데, 얘네도 지금 신네겐테크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도 제가 관련되어 있는 지분 투자라든지 이런 걸 찾아보려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향후에 밝혀지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 어쨌든 지금 이 모든 정황을 봤을 때 DM이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무시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게 뭐가 돼도 하나가 나오면은 대장을 자리 잡으면 정말 크게 성장할 겁니다. 우리 수소산업 관련된 있는 종목 적게는 300%에서 많게는 1500%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DM이라는 종목은 수소시장에서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이고 처음으로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수소차 관련되어 있는 모든 모멘텀을 DM이가 다 가져갈 수 있어요.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상승 탄력이 기대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이 DME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